반갑습니다. 사학과 이희열입니다. 오늘은 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답사는 사전적 의미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과 공간을 통해 사실을 바라보는 역사학의 특성상 공간을 실제로 조사하는 답사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지역의 그런 답사가 어떤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일제강점기 안동 출신 공산주의자 권오설의 사회운동입니다. 권오설의 삶에는 안동의 풍산읍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풍산읍이란 곳에 대해 매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 상주 답사를 기획하고 있었던 제 친구죠, 송모군과 함께 이제 상주와 안동을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답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이희열의 안동 답사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안동 일대를 좀 돌아볼 생각인데 먼저 안동 독립기념관을 먼저 간 다음에 거기를 토대로 안동의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뭘 하러 가시나요? 이제 안동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민족운동과 특히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좀 중점적으로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안동 출시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을 여러 군데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60만세 운동이 또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약간 주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여튼간에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연구 자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러는 거죠. 답사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오시죠. 제가 먼저 간 곳이 안동 독립기념관인데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유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보다 다양한 체험활동 구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체험활동 구간이 일시적으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일행들은 남아있는 체험 공간들 중에 일본 경찰의 고문 방법 중 하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한번 고문 체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다 실감나는 체험을 위해서 저희는 각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 그렇다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 거사는 나 혼자 계획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모른다. 거짓말하지 마. 나 혼자 했다. 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권오설이 받았을 고문과 험한 신문 과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권오설은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죠.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기획을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또 받았고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권오설은 서울에 올라와서 열성적으로 사회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권오설이 공산주의 운동에 빠지게 된 거는 풍산읍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한 직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풍산읍에서 무엇을 경험했던 걸까요? 저는 당시 풍산읍의 사회 분위기가 권오설의 삶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풍산읍의 주요 지주이자 그 일대를 주름잡았던 가문인 풍산류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풍산류 씨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병산서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일행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병산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거를 걸어서 들어갔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만큼 티가 안 나겠어 아니야. 그렇지. 야 근데 그 서원 들어가면 이 양반들도 어쨌든 자기들은 다 걸어서 여기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 말 타고 하지 않았어? 역시 오우야. 하여튼 길이 좀 험하긴 하다 여기.
여기가 이제 병산서원이라고 이제 풍산 류씨 문중이 서해 류송룡 선생님을 이제 대항을 해서 기리고 있는 그런 서원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번 답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동의 공산주의자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권오설이라는 사람이 하회 마을에 동화학교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풍산류씨 문중에 있었던 이제 학교거든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 와봤습니다. 그럼 여기 오신 소감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오는데 좀 힘들었고 길이 너무 꾸불꾸불하고 보니까 옛날에 있는 양반들 분들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깊은 곳에 지었나. 근데 또 막상 와보니까 이 깊은 곳에 지은 이유가 있다. 보시면 알다시피 참 경치가 좋지 않아요? 그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선배라서 그런 거 위압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풍산 류씨 문중은 이제 교육에 앞장서는 한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풍산읍에 있는 넓은 면적의 논밭 중 상당수가 이 풍산 류씨 문중의 소유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조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소작인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마침 전국적으로 일어난 소작인 권익 향상 운동이 이제 풍산읍에 있는 젊은 지식인들과 소작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권오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오설은 그 자신의 집안도 가난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바꾸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산서원을 바라보자니까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진 권오설의 눈에는 병산서원이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병산서원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소작인들과 평민들을 약간 지배하는 그런 양반들 또는 지주들을 대변하는 건물로 보였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일행은 이제 넓은 풍산읍 내의 논들을 가로질러서 풍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풍산시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결국 권오설이 근무했던 그런 풍산 학술 강습회의 위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산 소작인회도 거기 있었는데 똑같이 못 찾게 되겠죠. 그래서 권오설의 행보를 찾는 안동답사는 결국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풍산읍 답사를 마치고 이제 대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졸리고요. 권오설의 생애를 추적하기 위해서 중산면으로 왔지만 현재로서는 풍산시장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좀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권오설이라는 사람이 교사로 있었던 풍산 소작인회가 어디 있는지 특정하기 힘든 걸로 보이고 대신에 소불고기랑 돼지불고기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걸로 퉁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찍는 거 봐라 진짜. 그래도 답사를 통해서 그 권오설이 살았던 곳을 다 둘러보면서 안동이 어떤 곳이고 풍산면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의의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제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병산서원 갔다 오니까 이 풍산류씨가 얼마나 이제 그 일대로 주름 잡았을지 상상이 잘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안동답사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동 풍산읍의 지리와 환경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풍산들은 이제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드넓은 농경지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이랑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권오설이 느꼈을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의미 있는 답사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미 있는 답사를 가려면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답사를 기획을 하려면 그만큼 답사에 대한 기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이번 답사는 각자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들 자세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이번 답사를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게 다녀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가 명확했다는 거죠. 대학교 사학과에서 기획하는 답사는 제가 이번에 다녀온 연구 답사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연구를 위해 간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어떤 지역에 명승고적을 둘러본다는 느낌이 강하죠. 패키지 여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패키지 여행과 또 다른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각 유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점이 조금 패키지 여행과는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역사에 큰 흥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류의 답사를 의미 없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해당 유적과 관련된 분야 또는 그런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류의 답사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학교 사학과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약간 성적 맞춰온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학과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사학과 정기 답사를 다녀오시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자신만의 연구 답사를 계획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행의 종류에는 또 먹자 여행도 있고 뭐 쇼핑 여행도 있고 뭐 휴양 여행도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교양 있는 여행을 한번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물론 이제 이런 연구 답사를 가려면 역사 공부도 좀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여행을 기획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답사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역사학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사학과 학생들은 좀 이런 개인적인 연구 답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연구 답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또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봤다면 그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